예, 지금 시간이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오늘이 12월 13일이죠. 잠시 달력 좀 볼게요. 12월 13일. 올해 거래 마감일이 언제예요? 올해 거래 종료일. 올해 주식시장 종료일이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주식시장 종료일. 2020년 주식시장 종료일. 잠깐만요. 증시 마감. 오호.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올해 증시 마감일이 언제인지. 지금 캘린더를 보면 국거래일이 지났고요. 이번 주에 국거래일이 지났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3주가 남았거든요. 3주. 5주차까지 있네요. 이번 달은 5주차까지 있는데 28일, 29일, 30, 31일 중에 마감일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마감일을 알아야 남은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음, 그리고 내년 증시 시작일은 4일이네요. 4일. 그리고 옵션 만기일은 1월 14일 정도 될 것 같고요. 아, 참 이게 솔직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자, 잠시 좀 증시를 보고 갈게요. 자, 화면 아마 조금 지나야 보이실 거예요. 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간 게 1번, 예, 이렇게 나간 게 2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했죠. 요게 1-1, 여기서 시작했어요. 2-1, 예, 볼벤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걸 A라고 하고 볼벤이 여기 있어요. 이걸 B라고 해요. 예.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태에서 야, 이거 주가 내릴 거예요. 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예. 다만 지금이 4월 달을 뒤집어 놓은 형태랑 같은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예. 구조적으로는 동일한 형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죠. 4월 이후에 어쨌든 반등이 오게 된 것도 3월 달에 하락이 과했기 때문에 예, 감아 올렸는데 지금은 반대로 상승이 과한 상태예요. 근데
무조건 버티기를 하는 거죠.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가가 예, 움직여서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예, 20일 상단선이나 하단선이 움직여서 주가에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4월 달은 21선은 가만히 있고 주가가 움직여서 이격을 해소했죠. 반대로 지금은 21선이 움직여서 이격을 해소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무지 비싼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무지 비싸니까 이걸 매수하자라고 말을 꺼내기가 어렵겠죠. 비싼데. 그런데 안 떨어져요. 예, 비싸지만 안 떨어지니까. 예, 사람들 눈에는 이걸 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급등하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는 상승은 힘들어요. 할 거면 급등을 해야지.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위로 가는 모양새면 막 미친 듯이 계속 끌어올려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격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예, B까지 내려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봉을 보면 와 미쳤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미치거나 SK 하이닉스가 미치거나 아니면 KB 금융이 미쳤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수 전체가 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벗어났다가 아니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는 케이스는 100개 중 2개 내지 1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0개. 예. 월봉이잖아요. 그럼 월봉이 100개란 얘기는 어, 몇 년인가요? 12개가 1년이죠. 음, 5개를 모으면 6년, 60개를 모으면 5년이에요. 60개가 5년이니까 한 7, 8년 정도 따졌을 때 이런 형태의 봉이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률이 낮은 그런 봉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봉은 미쳤다라는 게 사실 현재 입장이고요. 다우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 지수의 상승폭은 월봉으로 2%가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7%가 넘게 오른 건 다우 지수가 가지고 있는 월봉의 구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월봉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다우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냥 눈으로는 끄덕끄덕 하고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면 지난주에 지지선이 하단선이 멋진 게 있었죠. 저는 이격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얼마나 급했는지 여기 보면 이격을 해소하지 않고 1번 A 이렇게 띄운 상태로 갔어요. 자, 지난주에도 사실 그 상단선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은 월봉이 아니라 주봉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봉이 무너지지 않으면 올봉이 하락이 올 수가 없죠. 내려가는 걸 주봉이 미친 듯이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주봉이 상승하는 방법은 고가 저가를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고가 저가를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는 주봉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무조건 양봉을 만들려고 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아니나 다를까 다우는 전혀 오른 것도 없고 별로 힘이 강하지도 않은데 난리를 쳐서 결국에는 양봉을 만들어 놓고 끝냈어요. 자, 이제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이제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시가는 여기 있고 상단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1번, 2번,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 예. 여기가 시가예요. 그러니까 음,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 양은 양을 부르고 음은 음을 부른다고. 예, 그러니까 양봉은 양봉을 부르는 힘이 있고 음봉은 음봉을 부르는 힘이 있는 거죠. 양봉을 만든다라는 거는 저가를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한 거예요. 저가를 지키겠다. 예. 양봉을 만들수록 그 봉의 저가로부터 종가가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음봉을 만들었을 때보다 양봉을 만들었을 때가 저가로부터는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양봉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양봉을 만든다, 음봉을 만든다라는 그 기준에는 뭐가 있냐면 끝나는 시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봉은 기본적으로 태어나고 소멸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삶과 죽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우리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태어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도 전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90세가 넘어도 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지만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근데 봉은 언제 태어났는지도 알고 언제 죽는지도 알아요. 그 죽는 시점에 양으로 죽느냐, 음으로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봉을 정하시면 돼요. 자, 나는 일봉이라는 걸 본다. 그럼 일봉은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3시 30분이 됐을 때 양봉으로 끝낼 것이냐, 음봉으로 끝낼 것이냐, 그걸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휴일이 없다면 금요일 오후 3시 30분이 되면 주봉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이 끝나는 순간에 주봉도 같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 주봉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일봉도 가고 주봉도 가고 월봉도 가고 세 개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하락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월봉도 양봉이고 주봉도 양봉이고 일봉도 양봉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설사 내일 당장 떨어진다고 해도 지금은 눈에 하락이 보일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양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단선보다 시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시가에는 매도 못 쳐요. 예, 매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큰 악재가 떠야 돼. 예. 그냥 의미 없이 어느 순간 악재가 확 뜨는 거예요. 그러면 시초가를 밑으로 눌러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충격이 없어. 그럼 이건 안 떨어져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는 쉽게 안 떨어져요. 자, 지금
몇 가지 이슈들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3단계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하는 단계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몇 명인지 볼게요. 어제 1000명 넘었어요. 저희 1000명 넘었고 코로나 라이브에 가보면 지금 한 650명 정도 됐을까요? 567명. 예. 그 어제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이 상태로 일주일 정도 더 간다고 치면 상당한 여파가 있겠죠.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확진자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어쨌든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결정을 하는 순간이 지나야 여파가 오지 않을까요? 그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반응하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위에 코로나 3단계와 미부양책 부결. 이제 다우 쪽에서 날라올 수 있는 이슈는 미부양책 부결 쪽일 거고요. 국내 이슈로는 코로나 3단계 정도 되겠죠.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터져서 인위적으로 개파락을 일봉상에서 시도한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하락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는 대부분 떨어져도 올랐다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제가 하방을 본다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일주일은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봉이 나면 드디어 죽이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닌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크리스마스가 있는 그 주에 갔을 때 이제 하방 한번 노려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상태면 악재가 뜨지 않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년 2020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돈의 흐름만 보면 2020년 10월까지는 사실 외국인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샀어요. 둘 다 팔기만 했지. 그런데 이제 11월 달부터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11월 달부터 돈이 들어왔는데 11월 달에 들어온 돈 중에 2조 4천억이 11월 말에 나갔죠. 예, 그리고 12월이 돼서 만기에 1.3조 원인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대충 다시 계산해 봐야겠지만 지금 외국인이 보유한 현물이 5조 원이 안 될 거예요. 11월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돈 중에 예, 남은 현물은 5조 원이 좀 안 되는 돈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선물은 싹 다 정리됐죠. 선물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산 거는 아직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돈은 아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내일부터 좀 더 관찰을 해봐야겠죠. 어, 외국인이 5조 원 아래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3조 원 넘게 팔았을 거예요. 11월 달부터 12월 현재까지 선물 롤오버 되지 않았나요? 외국인은 거의 안 했겠죠. 천천히님 입장에서요. 음,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는데 왜 오버를 해요? 돈을 잃었기 때문에 오버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오버를 했다면 오버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건 손실이 난 물량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손실이 났다고 하면 대부분 기관이겠죠.
외국인이 가지고 있던 선물은 단가가 320대였어요. 320대에서 330대 사이? 예, 그 정도의 단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360대 청산을 하는데 그걸 롤오버 해가지고 어, 그럴 이유는 크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롤오버는 아마도 기관 물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관은 완전 물렸잖아요. 뭐 3천억 넘게 손실이었을 테니까 예, 롤오버 물량 중에 비중은 기관 쪽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실제로 롤오버의 정확한 물량을 알려주는 어, 데이터로는 볼 수 없죠. 음, 천천히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롤오버는 롤오버는요. 현재 물을 청산하고 차월물을 다시 거래하는 거잖아요. 롤오버는 현재 물량을 그냥 차월물로 자동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현재 물을 청산하고 차월물을 다시 거래해야 된다고요. 근데 현재를 청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익인데. 제가 오해를 하는 건가요? 롤오버는 당월물과 차월물을 동시에 거래하는 거예요. 당월물과 차월물을 동시에 거래하는 거라고요. 근데 당월물이 수익이야. 그럼 그냥 차월물을 사면 되지. 당월물을 왜 청산해요? 차월물을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당월물은 그냥 청산시키고. 여기서 청산은 결제를 받는 거죠. 당월물은 그냥 결제를 받아버리고 차월물은 그냥 산 거죠. 롤오버 포지션을 유지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아니, 잠깐만요. 어, 자, 제가 외국인이에요. 저는 수익이 났어. 근데 더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차월물을 매수한다니까요? 차월물을 그냥 매수한다고요. 차월물을 그냥 사. 에? 옵션 만기 전에 12월물을 팔고 3월물을 다시 매수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옵션 만기 전에 12월물을 팔았어요. 판 거는 이건 그냥 청산이죠. 왜? 이건 손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3월물을 샀다니까요? 3월물을 그냥 샀어. 이건 롤오버가 아니잖아요. 12월 물과 상관없이 3월 물을 그냥 산다고요.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그렇게 매수를 했다면 상관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12월 물을 판 행위가 롤오버랑 연결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그냥 청산한 거죠. 롤오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망한 거잖아요. 예? 내가 망했다고요. 망해서 여기서 청산을 하면 손실이 엄청나. 그래서 이걸 청산 안 하고 더 끌고 가고 싶어서 차월물을 넘기는 행위잖아요. 예? 매도 없이 포지션을 계속 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롤오버가 롤오버라는 버튼이 있어서 딱 누르면 현 차, 당월물이 차월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 당월물을 청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차월물을 동일한 포지션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롤오버의 행위에는
내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난 흥했어. 난 돈 엄청 벌었어. 그러면 당월물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차월물을 그냥 거래하면 되잖아요. 이걸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수익인데 수익은 수익대로 먹고 차월물을 다시 거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로로보로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량이 꽤 되잖아요. 예. 그 외국인이 당월물을 청산하는 행위, 예, 청산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미 익절을 했다고요. 아, 난 돈을 벌었어. 야, 또 오를 것 같아. 그럼 차월물 사자. 이거와, 예, 이건 로로바랑 좀 다른 행위라고요. 왜냐면 청산하는 순간 돈을 벌었다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예, 그래서 당월물을 끝냈어. 아, 이제 차월물 또 거래해야지 하고 차월물을 샀는데 이게 롤오버는 아니라는 거죠. 롤오버는 현재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현재 포지션. 자, 제가 매수하는 순간 매도하는 거예요. 매수하는 순간 매도한다고요. 양쪽을 스위칭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었는데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청산하면서 차월물을 매도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넘어가죠. 넘어가잖아요. 스위칭이 되면서 그럼 수수료 양쪽으로 내겠죠. 수수료가 발생하면. 예, 당월물은 청산되고 차월물로 넘어가는데 양쪽의 거래가 동시에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롤오버예요. 그렇게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그거 물렸으니까 그런 짓 하죠. 수익이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만기에다 청산해버리고 신규로 따로 사면 되지. 돈을 익절하는데. 그래서 이게 롤오버 물량인지 신규인지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데이터를 안 줘. 예. 그걸 알려주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 롤오버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예, 이렇게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만기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예,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차월물 거래가 엄청 늘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차월물이 늘었는데 그 중에 롤오버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거는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예, 금요일 물량부터 체크를 하는 거죠. 목요일 이전에 그 당월물과 차월물이 혼재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을 아 이거는 차월물 거래량이고 이거는 당월물 거래량인데 차월물의 지금 매수가 얼마고 매도가 얼마고를 예,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까지 합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없으니까요. 그냥 금요일부터 예, 체크를 하면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거기에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선물 매수는 약간 들었고요. 예, 기관은 아무리 생각해도 롤오버를 꽤 했을 것 같고 이건 추정이죠. 예, 만약에 롤오버를 했다면 결국에는 밑으로 눌러야 장애인들도 롤오버한 물량을 빠져나갈 수 있을 테니 기관은 앞으로도 어쨌든 눌러야 하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상황은 언제랑 똑같냐면 2020년 8월 달이랑 똑같아요. 8월 8월에도 엄청나게 급등했죠. 외국인이 선물 매수 엄청나게 하면서 고점에서 선물이 청산됐거든요. 그 뒤로 기관이 눌러댔어요. 왜? 자기네들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8월 달에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16만 개요? 예, 천천히 혹시 그 데이터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저한테 좀, 예, 제 메일 주소 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좀 그거 어떻게 보는지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시간 날 때 공유해 드릴게요. 예, 이쪽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롤오버가 궁금하거든요. 자, 현물에서 보면 기관이 11월 달 이후에 매도에 나서서 3조 원 넘게 매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이 11월 달 이후에 매도한 돈은 2조 원이 안 돼요. 1점 몇 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예, 개인이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45조 원 이상의 현물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하면 상승하죠. 대신증권에요? 그럼 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하면 상승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 저는 왈가왈부할 생각도 없고 예, 외국인이 매수하는데 아 이거 하락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개인의 매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지수가 상승한 거에 비해 개인의 매도가 생각보다 엄청 줄었어요. 전에 거의 한 5조 8천억까지 갔었다가 지금 거의 1조 원대로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개인이 조금씩 사주고 있는 거죠. 어, 외국인이 팔아대면 끝인 거예요. 예, 기관은 올릴 생각 없다고 봐요. 기관은 매수를 해도 매도를 하려고 사는 것으로 봐야겠죠. 예, 선물 매도 잔뜩 들고 있는데 현물 매수를 잔뜩 한다고 해서 그게 상승에 배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누적으로 현물 매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관은 하락에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구조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자유롭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계속 외국인의 포지션을 계속 보시면서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월물이잖아요. 어떤 분이 왜 3월 선물 가격이랑 코스피 200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코스피 200은 2020년 12월 20 며칠 날이 되면 배당락이라는 걸 해요. 배당락. 근데 배당락이라는 건 이제 그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3월 달 기준으로 대부분 배당을 해요. 근데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 예, 그게 배당락입니다. 근데 배당을 한 1.2%에서 1.5%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예, 배당을.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선물에 비해 1.2%에서 1.5% 정도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락을 받고 나면 코스피 200 지수는 그만큼 빠집니다. 빠져도 선물은 안 빠져요. 선물은 배당락 이후에 만기가 오기 때문에 이미 배당락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현물 코스피 200은 배당락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배당락을 받고 나면 1.2%에서 1.5% 정도 빠진 상태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갔을 때 선물하고 코스피 200 사이의 베이시스가 정상적인 상태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높다고 해서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배당락을 받았어요. 배당락을 받았는데 다우지수가 한 3% 급등했어. 예.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선물은 2%를 급등하면 배당락을 한 코스피백은 0.5% 정도 올라서 시작해서 이렇게 베이시스를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배당락을 하고 나면 어, 그 코스피 200이 선물에 비해 1.2%에서 1.5% 정도 더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만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어,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라 그러면 A 정도에서 해야겠죠. A. 저가가 깨지면 안 되고요. 예. B가 저가면 저가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A. A 상태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2번. 2번 위에서는 매도를 못 할 것 같아요. 설사 떨어진다고 해도 2번 밑에서는 매도는 못 한다. 매도를 하려면 1번까지 가야죠. 1번. 이게 아마 37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래에다가 배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378 정도 넘어가야 그나마 하락에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사실 만약에 악재가 뜬다면 저 378 정도 선까지 올라갔을 때 뜨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3단계. 3단계를 하겠다라는 발표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안 좋은 뉴스가 뜬다던가 하는 건 저 정도 올라갔을 때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 저 1번 한 378선 이상 올라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 A에 가까워지면 매수를 고민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이제 좀 상승세가 누그러들겠죠. 자, 테스트를 하나 해볼게요. 자, 이게 다음 주인데 저가를 366 정도로 볼게요. 예, 366 이렇게 해서 보면 음, 이렇게 그려지겠죠. 예, 이렇게 그려지고 377까지 오른다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상승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한 366선? 예, 그 정도 갔을 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곧버스를 한다 그러면 이번 주를 다음 주를 버려야죠. 더 비싸게 하더라도 다음 주를 버리는 게 베스트. 예, 무너지면 떨어질 거잖아요. 예, 무너지면 떨어질 건데 무너지지 않으면 시간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골치 아픈 게 그거예요. 지금 주봉으로 하고 있는 행위는 무너지지 않게 철저히 방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데 그거 다 개무시하고 떨어지지 않게 방어를 하는 거죠. 주봉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고퍼스를 추매를 해도 손실이 늘어나지 손실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예, 그럼 돈만 더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봉이 고꾸라지는 걸 눈으로 봐야 전략을 좀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태에서 자 377이 7로 끝나면 돈을 가지고 있자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근데 자꾸 들어가면 이제 심리적으로 쫓길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안 무너져요. 주봉이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돼도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떨어지는 시간을 계속 늦추는 거지.
어, 그 포물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포물선 들어보셨죠? 우리 어렸을 때 그 물리 시간이었나? 네, 물리 시간에 수업을 하면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걸 배워요. 네,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그 예를 들면 이제 공을 던진다. 그죠? 그럼 제가 공을 들고 야구공을 하늘로 확 던질 때, 예, 제가 공의 운동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공이 슉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죠? 공이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찰 에너지죠. 마찰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 운동 에너지가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이게 움직이면서 계속 마찰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마찰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 운동 에너지가 마찰 에너지로 모두 전환이 되면 예, 이제 없잖아요. 그럼 공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마찰 에너지의 합이 같잖아요. 운동 에너지 플러스 마찰 에너지는 항상 같아요. 운동 에너지가 마찰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요걸 그때 배우기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랬나? 하여튼 예. 그런 식으로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봉이 음봉으로 딱 꺾이면 예, 운동 에너지가 마찰 에너지에 의해서 힘이 소진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운동 에너지가 예,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도 양봉을 그리면 시간을 더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끌고 가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너 떨어질 게 분명해. 너는 무조건 떨어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해봐야 우리 돈만 날아가는 거죠. 자, 만약에 78로 갔다가 366으로 끝났어요. 자, 366으로 끝나. 이렇게 끝나게 되면 예, 아래가 열리게 되죠. 그죠? 자, 아까는 양봉이 났을 때, 예, 양봉이 났을 때는 하단선이 계속 발달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음봉 하나 딱 그렸더니 바로 무너졌어요. 지금 기다리는 건 이 음봉 하나인 거죠. 이 음봉 하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야 주봉이 아래가 열리고요. 월봉은 아래가 천길 낭떠러지기 때문에 주봉이 열어주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음봉이 뜨기 위한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상단 하단선이 꽤 발달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외부적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 충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양책 가지고 어떻게 장난질을 하는지도 좀 계속 면밀하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3단계를 발표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일지, 예, 저라면 빠르면 목금, 예, 그전에는 발표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예, 충격을 주고 준 상태에서 그냥 마감을 해줘야 주봉을 망가뜨리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아니면 어, 주말에 발표를 하든가. 보통 이제 일요일 날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주봉은 그대로 어리버리하게 가고 예, 일요일에 3단계를 발표해서 월요일에 개파락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격적으로 하방을 보고 싶다 그러면 378 그 부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락에 배팅하고 싶다. 지수로 378입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일봉은 껴있으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일봉은 위도 막고 아래도 막았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선 주봉은 아무리 봐도 위에요. 음. 죽더라도 일단 고개는 쳐들고 죽지 않을까 할 정도로 어쨌든 주봉은 떨어지기 쉽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떨어지지 쉽지 않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덤비기에는 너무 주봉이 좋다. 예요. 미국이 28만 명 찍었나요? 하루?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4일당 100만 명이 나와요. 4일당. 4일에 확진자가 100만 명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하루에 이제 사망자도 거의 3천 명 가까이 찍고 있는데 저희는 모르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추측건데 달러가 아닐까. 음. 그들이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달러 외에는 없다고 봐요. 예. 그 뭐 뉴스나 뭐 그런 거보다는 하여튼 그런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상승한 것처럼 대만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내적인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좋아?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주식이 좋아? 이런 의미로 돈이 들어온 걸로는 판단되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쪽에만 돈이 미친 듯이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수를 보면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꽤 유사하게 움직이거든요. 산업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예, 아무튼 예, 달러화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은 안 보여요. 고버스 목표치가 지금 상태에서는 보기 어렵죠. 지수 3천이 당연시 된다. 뭐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아직은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월 단위로 보거든요. 이 차트로는 월 단위로 볼 수 있어요. 월 단위로. 그래서 목표치가 월 단위밖에 안 나와요. 6개월 앞을 보기는 조금 힘들죠. 예, 그래프 특성상 그렇습니다. 음, 지수 3천을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지금이 2770선 정도 되니까 앞으로 이제 200, 한 50포인트 정도 더 올라야 되잖아요. 어쩌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최소. 문제는 참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상승하면 끝없이 상승한다고 하고, 예, 하락할 때는 끝없이 하락한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개인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게 예, 가장 신기한 거예요. 왜 저들은 개인에게 돈을 줄까? 저럴 놈들이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반도체 실적이 너무 좋을 거고, 경기가 너무 좋을 건데 주식은 다 갖다 팔아요.
외국인도 팔았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까지 가져다 판 금액이 45조인데 그렇게 희망이 있는데 왜 팔까요? 저 같으면 싹 쓸어 담겠어요. 패러다임이요? 어떤 패러다임? 이런 패러다임이 있었던 적은 2007년이에요. 제 기억에 지금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움직였던 건 2007년이라고요. 예. 그때 데이터 그 거래 데이터 열어보세요. 그럼 지금이랑 똑같아. 개인이 사고, 예, 나머지가 팔아요. 근데 올라.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요, 개인을 돈 벌어주는 미친 기관은 없다는 거예요. 왜? 어, 돈도 더 많고, 기관이 돈 더 많아요. 그리고 정보도 많아. 인재들도 데리고 있어. 그 삼성증권 뭐 이런 회사들은요, 직원이 2,500명이 넘어요. 그 안에 똑똑한 애들이 없을까요?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런 애들 시켜가지고 하는 짓이 주식을 내다 파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미국이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 돈을 풀고 있잖아요. 수천조를 그냥 풀고 있으니까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아니, 사들인 게 없다니까요. 외국인도 코로나로 경기 침체를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반도체 언택트 실적이 좋아지니 중간에 사들인 건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외국인은 아직도 22조 원을 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들였다라는 건 4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조 원 조금 더. 반도체랑 언택트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돈을 풀기 때문이라니까요. 돈을 풀고 있잖아요. 경기가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풀어서 그 돈 가지고 경기를 만들고 있는 건데 그게 다 국가로 보면 부채잖아요, 부채.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내년도 계속 풀 수 있을까요? 실물 경제는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예, 팔기 위해서 올릴 수도 있죠. 더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의아해 하는 건 그거예요. 지수가 오를 건데 팔아? 특히 기관은요. 계속 팔아요. 그럼 개인은 상승하는 걸 뻔히 알고 있어. 개인도 알고 있는 상승을 기관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자기네들은 올릴 수 있는 힘도 있는데.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정말로 그런 호재가 있었다면 자기네들이 사들이겠죠. 엄청나게 사들일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그 정도 사면 인정하는 거예요. 예. 11월 달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사면 근데 10월 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8, 9, 10 그때 거래 내역을 쫙 훑어보세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반도체니 뭐니 좋아진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11월 초에 갑자기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정말로 가능한 건지가 저로서는 의문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온 외국인이 진짜로 롱 포지션을 보고 들어온 거면 천천히 님이 말씀하시듯이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어요. 롱으로 들어온 거면. 근데 이게 숏일 수도 있잖아요. 한두 달 보고 들어온 거라면 걔네들이 또 돈 벌고 빠져나가면 또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좀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 3월달, 4월달에 그렇게 내다 팔아놓고 예, 꼭대기에서 또 사서 올리는 걸 보면 예, 사실 신기하다고 보여져요. 그걸 이제 떠나서 지금 차트만 보면 월봉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떠나 월봉 자체로만 보면 코스피 200 지수는 상당히 부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는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은 일주일 정도는 아직도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하락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기에는 긴가민가하다. 만약에 하고 싶으면 378이 넘은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포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고포스 차트를 월봉으로 보면 예, 지금 상단선이 얼마에 있냐면 3,600원 정도에 있어요. 지금 손절선이 없어요. 고버스는 손절선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홀딩하면서 가야 돼요. 다음 달까지는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다음 달까지는 어쨌든 개고생해야만 된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배팅하면 골치 아플 수도 있다. 예요. 한 판 하고 싶으면 2월 달에 하시면 돼요. 2월 달에.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이제 상승하면 매수 공략할 시점을 당기는 거고요.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단선이 싹 다 망가져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상태로 딱 다음 달을 보면요. 이제 하단선이 올라와요. 예. 지금 상태에서 사라 그러면 얼마냐? 2,400원 정도에 사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저보고 매수하라 그러면 2,400원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서두를 필요 전혀 없는 거죠. 6개월 뒤에 데이터는 안 보여요. 6개월 뒤에 데이터는 안 보이고, 자, 제가 3달까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가격으로 3달. 예. 지금 가격으로 3달을 보면, 7,200원 하고 9,400원이 맥스예요. 예. 그 현재 상태에서 대박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 이제 9,400원대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상승으로 돌아서 딱 올라가서 만약에 청산할 수 있다면 9,400원대까지는 볼 수 있고 그 7,200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예, 고포스가 미쳐서 리플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한 7,000원대는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가
5,500원, 5,500원대에서 12,800원 가는데 3달 걸렸어요. 2달 걸렸구나. 예, 예. 장이 미치면 그렇게 가니까요. 지금 한 7,000원대까지는 아직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바닥을 찍을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에선 오르는 건 대충 어디까지로 맥스를 본다라는 거는 지금 10,000원대는 안 보여요. 아직은. 예, 10,000원대 아직 안 보여. 9천 얼마대까지. 지금 버틴다면 팔 수 있는 건 9천 얼마대. 근데 뭐 악재가 온다고 그러면 뜬금없이 오겠죠. 음. 자, 됐죠? 5천 원이요? 저는 5천 원은 올 것 같은데. 게임 체인저. 어떤 데서 이제 읽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부채가 쌓여가고 있다고요. 자,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태권도장이 있어요. 태권도장이 있는데, 태권도는 가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딸아이는 영어 학원에 다니고, 둘째 아들은 태권도 학원에 다녀요. 근데 영어 학원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요. 줌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비를 그대로 다 받아요. 뭐 기회비용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데 태권도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못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같은 일로 인해서 뭔가 쉬게 되면 그게 전부 다 부채로 남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돈 끌어다 쓴 게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장님 얘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 일부 계층들은 이제 부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그걸 국가에서 유예해 주잖아요. 유예. 그러니까 부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부채를 상환하는 거를 늦춰주는 거죠. 지금 상환하지 말고 나중에 해, 나중에 해, 나중에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채를 갚아야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없어지는 거면 사실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라는 게 새로운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국가에서 계속 제재를 하잖아요. 예, 국가에서 제재를 하는 것 때문에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예, 부채를 쌓아가는 구조인데 그게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부채가 없어질까? 예,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그건 계속 쌓여가는 거니까. 예, 기업들 중에 일부는 뭐 삼성전자나 뭐 그런 회사들은 뭐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글쎄요,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기회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우리도 어려운데 미국은 안 어려울까요? 그들도 우리랑 같을 텐데 그들도 부채를 유예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 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유예했을 거라고요. 예, 지원금 주고. 지금 미국은 실업급여 엄청나게 주잖아요. 근데 그게 멈춘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좋을까? 게임 처인자가 나왔어요. 백신이 나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요. 직장으로 돌아가서 지원을 다 끊어요.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열릴까요? 부채가 사라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 동안은 그 어떤 이야기도 예, 부질없겠죠. 근데 그들이 계속 사야 돼요. 이 높은 지수에서 더 높은 지수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사는 것처럼 계속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야 될 만큼의 뭔가의 메리트를 계속 시장에 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지금은 어쨌든 미친 듯이 사고 있으니 예, 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건 떨어질 겁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지금 누적으로 사고 있는 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기관은 그 누적마저도 다 매도고요. 그리고 개인이 최근에 매도한 물량이 상대적으로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고점에서 개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주 예전에 친구가 저보고 LG전자 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LG전자. LG전자 최고야! 이러면서 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격이 16만 8천 원입니다. 16만 8천 원. 지금 LG전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도 16만 8천 원 근처도 못 가요. 근데 아직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딜레마겠죠. 자, 다음으로 코인을 좀 보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자, 월봉에서 여기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공격적이면 하단선, 보수적이면 20일 상단선까지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맞선다 그러면 1683만 원 요 밑으로 보셔야 되고, 아니야 나는 공격적으로 할래 그러면 한 1922만 원 정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하단선 찍고 올랐어요. 월봉은. 주봉은 여기 하단선 두 개가 있죠. 예. 이거 양봉 나면 이제 더 오르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다음 주를 보면 예. 아이고, 개판이네요. 마땅한 게 없네.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이번 주가 기회였네요. 일봉은 예, 이틀 동안 상승으로 싹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살짝 예,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은 여기 하단선에서 튕겼죠. 여기 하단선 정확하게. 예. 그리고 보시면 하단선 쫙 깔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매수해 볼 만한 거죠. 예. 됐고요. 리플. 리플도
이격을 해소했죠. 근데 아직 하단선까지는 안 왔어요. 예. 주봉도 아직은 매수해 볼 만해요. 근데 이거는 내일 아침 9시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리또 속이에요. 예, 다른 애들은 잘 가는데 리또 속은 여전히 덜 가죠. 자, 이게 5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859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SV 이걸 왜 사셨어요? 지금은 매수가 아래에 있어요. 예, 매수가 아래에 있으니까 들고 있을 만 하긴 해요. 주봉은, 월봉은. 주봉도 이번 주까지는 들고 있을 만 합니다. 이게 양봉으로 도르면 이제 홀딩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음봉으로 끝나면 이제 청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네. 일단 내일 아침 9시까지는 버텨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만 가요. 그죠? 비트만. 음, 보면 비트가 제일 강해. 비트랑 이더는 좋고, 예, 알트는 잘 모르겠어요. 알트는.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 이런 암호화폐조차도 이격이라는 걸 관리를 하잖아요. 얘네가 훨씬 더 솔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격을 벌어뜨리면 벌어 이렇게 벌려놓으면 그거를 줄이는 행위들을 해요. 이게 컴퓨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격을 줄이는 행위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어쨌든 조종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코스피는 거의 막무가내 상태라 이건 이제 돈을 보고 움직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수월한 장이지만 이제 저같이 차트의 구조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꽤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장이라 매수한 분들에게는 거의 환상적인 장이지만 이걸 차트를 보고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곧버스를 제쳐두고라도 지금 상태에서 상방을 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음, 항상 시간이 약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예, 다만 축제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받아야 될 정신적인 고통은 미리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셔야 아, 이게 분노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를 막을 수 있겠죠. 최악의 경우 이제 잘못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어찌됐든 자기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내려야 음, 돈을 잃고 끝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되면 이제 돈만 잃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정신이 나가면 나가는 순간부터는 어떤 행동을 할지 본인도 몰라요. 특히 이제 옵션 거래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요. 진짜 골 때려요. 왜냐면 풋을 샀다가 막 손실이 나면 그냥 풋을 손절하고 말아야 되는데 콜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풋이 오르고 콜이 또 떨어져요. 그러면 또 콜을 또 팔고 또 풋을 사요. 그러면 풋이 또 떨어지고 콜이 올라요. 그러면 사람이 그 과정을 몇 번 겪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멘탈이 나가요.
집 계약을 하셨다고까지만 이제 글을 쓰셨어요. 배액 배상은 뭐예요? 두 배로 돈 받으셨다는 거죠? 그죠? 계약금의 두 배를 받으시고 계약이 취소됐다는 거죠? 본인이 집을 파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집을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파신 거예요? 사신 거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받으신 거고, 파시는 입장이면 돈을 물어주셨다는 얘기인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받으신 거예요? 배액 배상이면? 배액 배상이면 집값이 집값이 만약에 5억이면 계약금이 10%인가요? 계약금이 10%면 5천. 그러면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인생사 세옹지마죠. 이해가 되세요? 매수한 이후로 2억이 올랐어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 2억이 한 달에 뭐 1억씩 오르고 2억씩 오르고 한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결국은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가격을 시장이 받쳐줄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겠죠. 음, 지금 집을 산다고 하면 힘든 거죠. 예. 2억이 상승한 상태로 거래를 하셔야 되니까요. 작전주랑 다를 게 없죠. 저는 시장이 저 가격을 과연 버텨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돌고 도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데 1년에 1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웬만한 급여자가 1년에 2억을 모은다?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좀 현명하게 잘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나라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참 우리 봐도 엉망진창이네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상식을 가지고 음, 이게 시장을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미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개인적으로 정말 와 이게 황당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포스는 부동산에 비하면 거의 그냥 애교 수준인 것 같고요. 부동산은 뭐 국가가 나서서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황당하죠. 음, 제가 이 공식적인 방송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정말 개판이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서주님은 좋은 해결책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천히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래를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 거래를 실패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패했을 때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손절, 홀딩, 추매. 뭘 할 것인지 결정을 꼭 하세요. 예?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손절을 하겠다. 10%든 20%든 손절을 하겠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들고 간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아니야. 나는 돈이 더 있어서 더 살 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세 가지 중에 고민을 잘 해보시고 미리 고민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계속 살 생각이에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계속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고 예, 자금 관리를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관점이랑 그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현금의 규모에 따라 결국엔 전략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네, 고버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금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